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기가 시간이 왔습니다. 짝짝짝짝. 네. 1학년이 학교를 안 나오고 있으니까 복도가 너무 조용해요. 다음 주는 1, 2학년 모두 등교하니까 다시 학교가 시끌시끌해지겠죠? 근데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의 에너지로 꽉 차고 활기찬 거는 선생님 너무 좋은데, 선생님이 교무실에 앉아서 일하고 있다 보면 가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 또 품격 있는 제1고 학생으로서 또 자랑스러운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서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고 최신을 지키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요즘 인트로 영상이 좀 뜸했던 것 같아서 오랜만에 동영상 강의에 인트로 영상을 좀 넣어봤어요.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었죠? 맞아요. 한복의 특징과 우수성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복의 미를 형태의 미, 색채의 미, 소재의 미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죠. 오늘은 한복의 특징 중에 기능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리고 세계 의생활 문화로 넘어가서 세계 전통 의상 유형과 다른 나라의 의생활 문화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업 준비됐나요? 네. 프린트 8페이지 중간 부분 괄호 2번 기능적인 면, 한복의 특징 중에 기능적인 면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한복이 직선과 곡선의 아름다움, 미의 상대성, 색채의 아름다움, 소재에서 나오는 기품, 이런 미적인 우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복이요. 미적인 우수성도 훌륭하지만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옷이랍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실용성. 그렇죠. 실용적이다. 어떤 면에서 실용적인지 한번 볼까요? 한복은 정말 실용적인 옷이에요. 우리가 서양 의복이랑 한복을 만들 때 재단하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서양복 같은 경우에는 옷에 다트나 주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단에다 패턴을 놓고 그린 후에 마름질을 할 때 시접을 아주 적게 두고 마름질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원단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들기 전에 패턴을 이렇게 원단 위에다가 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서양복 상의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양복 같은 경우에는 시접을 둘 때 이 패턴에서 한 1, 2cm 정도밖에 이렇게 안 떨어져요. 1, 2cm 떨어지고 이렇게 시접을 두고, 아이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자르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마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겹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꿰매고 뒤집어서 옷을 입는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한복 같은 경우에는 자, 한복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복 바지에 들어가는 작은 사폭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 시접을 둘 때 서양복은 아까 패턴 바로 위에서 1, 2cm 위에서 이렇게 시접을 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시접을 그냥 일자로 둬요. 이렇게. 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유 있게. 이게 좋은 점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접의 여유분을 충분히 두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렇죠. 버리는 원단을 최소화함으로써 옷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성장할 때마다 이 부분을 다시 뜯어서 이렇게 시접의 여유분이 많기 때문에 뜯어서 키가 크면 다시 늘려서 꿰매고 늘려서 꿰매고 늘려서 꿰매고 이런 식으로 성장할 때마다 그만큼 한복을 늘려서 입을 수 있으니까 매우 경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 그 시중에 판매되는 한복 같은 경우에는 빨리 많이 팔아야 하니까 이런 전통 방식을 고집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복을 만드는 전통 방식은 이렇게 시접 여유분을 많이 둬서 품의 길이나 품의 조절이 가능하게 해서 쉽게 고쳐 입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큰 장점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활동성을 볼게요. 안 없어지네요. 그냥 할게요. 자, 활동성. 한복을 입어본 사람들은 다 알죠. 한복은 기본적으로 품이 넉넉하잖아요. 몸에 꼭 조이지 않고
품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활동이 자유롭고 좌식 생활에 적합하죠. 사실 선생님은 치마를 좀 즐겨 입는 편인데요.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는 거는 괜찮지만 가끔 왜 회식을 간다거나 할 때 바닥에 앉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치마 위를 이렇게 덮을 담요 같은 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가 세계 전통 의상 유형에서도 배울 테지만 그 일명 원피스, 투피스라고 불리는 그런 서양복은 인체에 꼭 맞게 입는 체형형 의복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앉는 것도 매우 불편하고 그 다음에 판서를 하기 위해 선생님이 팔을 올린다든지 이런 동작이 좀 큰 움직임을 하기에는 옷의 구속이 좀 있는 편이죠. 근데 이제 한복의 그런 풍성한 치마라든지 남성의 넓은 바지, 어디서 이렇게 톡이 자꾸 올까요? 넓은 바지 이런 것들은 좌식 생활에 적합할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활동적이고 또 통풍성도 좋고 옷의 구속이 적어서 건강에도 굉장히 이로운 의복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개형으로 되어 있어 입고 벗기 편리하다. 자, 요거는 우리 조금 이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과 환경. 전 시간에 선생님이 천연섬유 4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면, 마, 견, 모. 그쵸? 주로 한복을 해 입는 건 이제 마섬유나 견섬유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일반 서민들은 면으로 된 한복을 또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견섬유 원단과 원단 사이에 목화솜을 누벼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한복을 입었어요. 자, 그래서 목화, 면이죠. 면섬유. 그 다음에 누에고치, 견섬유. 마섬유, 그쵸? 이게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했죠? 모시, 삼배 이런 것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모는 한복으로 잘 안 입으니까 이런 것들, 이런 자연 재료로 옷감을 만들고 또 자연 염료로 염색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이로운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세계 의생활 문화와 창의적인 의생활 실천에서 이제 세계의 전통 의상 유형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프린트 다 보고 있죠? 세계의 전통 의상 유형에는 우리가 크게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게 권위 형태죠. 권위 형태. 자, 권위형, 드레이퍼리 형태라고도 하는데요. 권위형 옷이란 뭐냐 하면 재단하거나 봉제하지 않은 옷감. 재단한다는 거는 자른다는 얘기죠. 마름질. 봉제한다는 거는 이제 꿰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르거나 꿰매지 않고 그냥 옷감을 두르거나 걸쳐서 늘어뜨려서 입는 방식으로 인체 창작하는 건데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반신만 감는 스커트형이라든지 아니면 전신을 감는 전신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권위 형태의 의복은 열대지방, 아열대지방, 온대지방까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권위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드레이퍼리 형태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제 드레이퍼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주름 있죠? 그런 걸 얘기해요. 한 장의 천을 몸에 감아두는 그런 차기법은 고대 서아시아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드레이퍼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의장으로 완성시킨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 형태의 대표적인 옷들이 이집트에 있는 에이프런이라든지 로인클로스, 이따 사진으로 다 볼 거예요. 그리스의 키톤, 히마티온, 로마의 토가, 인도의 사리, 말레이시아의 사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자, 이게 이제 이집트의 에이프런, 로인클로스 옷인데요. 에이프런은 사실 이제 이집트 왕이 입던 것이 오늘날에는 음식을 할 때, 뭐 작업을 할 때 두르는 앞치마로 이렇게 널리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 장의 천을 이렇게 하반시에 둘러서 묶거나 끼우거나 한 옷을 이제 뭐 에이프런, 로인클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옷은 뭐냐면 그리스의 키톤이에요. 키톤 경우에도 한 장의 큰 천을 여기 어깨 부분 그냥 여기는 살짝 묶은 거예요. 이렇게 살짝 묶어가지고 늘어뜨려서 입는 옷이고요. 자, 이거는 히마티온, 그리스의 히마티온 남성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다 같은 종류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마의 토가라는 옷이고요.
이 토가도 마찬가지로 한 장의 옷을 여기 그냥 묶은 거예요. 여기 어디를 봐도 뭔가 인체에 맞게 재단을 한다, 그 마름질을 한다거나 봉제를 한 것은 없어요. 로마의 토가.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알죠. 인도의 사리, 유명하죠. 인도의 사리.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레이시아나 그쪽 사람들이 입는 사롱이라는 옷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한 장의 천을 여며서 입는 옷이에요. 자, 선생님이 21살 때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랑 둘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럽의 한 8개국, 9개국을 돌면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미리 예약해 뒀던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가 매주 토요일에 토가 파티라는 게 열렸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마침 딱 토요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 토가 파티가 뭐냐면 토가가 아까 쌤이 요거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거 한 장의 옷감을 재단하거나 봉제하지 않고 두르거나 걸쳐 입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고 일어난 그 침대에 시트를 벗겨서 하얀색 시트를 벗겨서 그 시트로 이렇게 둘둘 감아서 이렇게 토가처럼 옷을 입고 올라와서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친구랑 열심히 이거 뭐 모양 내고 묶어보고 느려뜨려보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로마의 토가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세계 전통 의상 유형 두 번째는 관두의 판초 형태의 옷이에요. 자, 이 관두의는 천의 중앙에다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서 입는 형식인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아까 권위형에서는 한 장의 큰 천을 재단하거나 봉제하지 않고 그냥 둘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옷은 구멍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재단이 이제 또 한 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얼굴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얼굴만 이렇게 쏙 끼워서 입는 그런 형식인데 소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입고 벗기 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옷은 주로 어디서 입었냐면 일교차가 심한 중앙 및 남아메리카의 고지에서 주로 햇빛을 가리거나 먼지를 막는 역할로 착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두이가 바로 뭔가 소매가 조금 달리면서 튜닉으로 파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입는 지역은 에콰도르, 칠레, 멕시코, 그 다음에 중세 달마티카. 자, 이게 바로 달마티카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은 소매가 좀 보이는 형태긴 하지만, 그래서 한 장의 큰 천에다가 얼굴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쏙 넣어서 입는 그런 옷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두이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판초. 그쵸? 이렇게 남미 사람들이 많이 입는 이런 판초 형태의 옷을 우리가 관두의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는 프린트 넘겨서 전개의죠. 전개의. 자, 아까 한복할 때 전개의가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한복이 바로 이 전개의 대표 형태예요. 전개의란 뭐냐? 앞이 트인 형태로 나뉘어져 있어서 끈이나 띠를 이용해서 앞을 여미는 소재가 달린 의복의 총칭을 우리가 전개의라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전통 의복인 한복이 바로 전개의 형태이죠. 그래서 상의는 체형이 드러나지만 하의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내리다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한복, 화롯은 선생님이 이제 화롯 여기 프린트에도 사진이 있지만 옛날에 그 공주나 옹주들이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도 평소에는 이 화롯을 입지 못하지만 그래도 결혼식 할 때는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화롯 같은 거. 그다음에 중국의 시민이 이제 유학자들이 입는 옷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로도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유학자들도 많이 입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기모노 같은 것이 다 전개의 형태의 옷이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화롯이죠.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자, 이 화롯도 보면 오방색이 다 사용되었어요. 그쵸?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오방색이 사용된 것이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심의라고 한 그런 유학자 옷이고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일본의 기모노 이런 것들이 모두 전개의 형태다. 자, 네 번째는 체형 형태예요. 체형 형태. 이거는 이제 테일러드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인체에 잘 맞도록 밀착되는 입체적인 형태이다.
그래서 좁은 소매의 상의와 스커트, 바지, 하의로 이루어진 그런 의복. 자, 서양복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었죠. 인체에 꼭 맞게 재단하고 이렇게 봉제해가지고 몸에 꼭 맞게 입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잘 맞게 밀착되는 입체적인 형태. 입기 전에부터 이미 이런 입체감이 형성되어 있는 옷이죠.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투피스, 연결된 원피스 이런 형태고요. 자, 이 체형형, 테일러드 형태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추운 지방에서 왜 이제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처음엔 걸치다가 이게 권위형이나 관두의, 정계의처럼 입으면 이게 바람이 숭숭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바람이 못 들어오게 몸에 꼭 맞게 입으려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가죽을 동물의 가는 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바늘 삼고 그 다음에 동물의 힘줄 이런 걸 말려서 실 삼아서 이걸 재단하고 봉제해서 몸에 꼭 맞게 입은 것이 이제 시작인 거죠. 체형 형태의 옷의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민속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양복 이런 것들이 모두 체형 형태의 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트.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이제 투피스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의생활 문화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몇 나라를 좀 볼 텐데요. 자,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이죠. 중국. 자, 중국의 전통 의상, 우리가 치파오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입는 전통 의상이 또 있어요. 창파오라고 하는데요. 남자들의 전통 의상을 창파오라고 하고요. 긴 원피스 형태로 위에 짧은 상의인 마괴를 입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의 전통 의상은 많이 들어봤죠. 치파오. 옆 트임이 있는 몸에 딱 맞는 형태의 원피스이다. 그래서 이 치파오, 창파오의 특징은 바로 차이니스 칼라. 차이니스 칼라는 칼라가 이렇게 위로 약간 올라온 이런 옷을 말해요. 사선 여밈. 요거는 우리 한복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죠. 여밈 형태. 옆 트임. 치마의 옆에 보면 이렇게 트임이 나와 있어요. 이런 전통적인 디테일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형해서 세계화에 성공한 케이스죠.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이게 바로 남자들이 입는 전통 의상 창파오고요. 이것도 창파오. 이것도 조금 다른 형태, 좀 위가 길죠. 그다음에 이거는 여성들이 입는 치파오. 여기 차이니스 칼라, 사선 여밈, 옆 트임 다 들어가 있죠. 자, 다음은 일본 봅시다. 일본.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고온다습한 여름 그리고 한랭한 겨울 이렇게 좀 기온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에 적합하면서 작은 체격을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모노는 알고 있잖아요. 네, 기모노는 이제 직선으로 재단된 형태, 품의 여유, 앞이 트여 있어서 앞자락을 폭에서 여미어 입는 아까 우리 했던 전개의, 그쵸? 전개의가 여기 일본의 기모노도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기모노 말고 유카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모노의 일종이긴 한데 기모노는 우리나라 이제 한복처럼 어떤 특별한 날 행사가 있을 때 입는 옷이라고 한다면 유카타는 그냥 일상에서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평상복을 얘기를 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일본의 기모노죠. 이것도 기모노. 이거는 이제 한 고등학교 졸업식이래요. 그래서 졸업식 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 이렇게 다 기모노를 한 번씩 해주고 졸업식 날 이렇게 다 기모노를 입고 오는 것이 전통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죠. 이것도 기모노. 자, 이게 이제 평상복인 유카타. 자, 인도를 봅시다. 인도. 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후, 인종, 종교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옷이 발전해 갔는데 자, 선생님이 아까 사리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이 사리는 여러분 세계 전통 의상 유형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이거 선생님이 온글 깜짝 퀴즈. 사리는 어느 유형에 해당할까요? 자, 이 장면을 캡처해서 사진을 찍어서 정답과 함께
선생님에게 와서 살짝 얘기하는 친구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온라인 클래스를 열심히 들은 친구만 할 수 있겠죠? 자, 한 장의 천으로 된 살이나 또띠를 입었다. 약 2세기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통 복식 착용을 고집하고 그리고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사리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인도의 전통 의상 사리고요.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그쵸, 멋있죠. 자, 다음은 영국입니다. 자, 영국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 중에 스코틀랜드는 이제 킬트라는 무릎 길이에 주름이 잡힌 스커트가 이제 전통 의상이에요. 그래서 타탄이라는 체크 무늬천을 이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웨일즈 지방에서는 흑색 상의, 무늬 있는 스커트, 숄과 흰색 앞치마, 그리고 흰색 린넨 머리수건, 비버 모자. 이렇게 말하면 지금 다들 감이 잘 안 잡힐 거예요. 선생님 이따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 의상이 지역마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영국의 전통 체크 무늬를 현대적 색채로 변형하여 디자인에 활용한 브랜드. 어느 브랜드일까요? 네, 그쵸. 대표적인 영국의 브랜드 버버리죠.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 잡았다. 자, 우리 이 스코틀랜드의 킬트, 이게 어떤 건지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로열 마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통 상품은 타탄이다. 사람들을 따라 타탄 전시 가게로 들어가 봤다. 체크 무늬가 특징인 타탄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문화 상징이기도 하다. 가게 안쪽에는 전시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옛날 타탄을 직조하던 기계와 함께 작업 과정도 재현해 놓고 있다. Around 1725, 타탄은 옛날 하일랜드 지방의 시족 집단들이 서로 다른 문양을 착용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who lived in the Highlands and often wore Highland dress, found the large plate inconvenient to put on and 지금도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가문에 따라 각각 다른 문양의 타탄을 착용한다고 한다. 타탄을 입어보는 것도 인기 상품이다. During the development over the centuries of Scotland's national body and fastened with a pin. 손에 백파이프를 들고 타탄을 걸치면 영락없는 스코틀랜드 사람이 된다. The period of prohibition of the Highland dress.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인 킬트죠. 킬트, 이렇게 전통 치마를 착용한 남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타탄 체크 킬트고요. 선생님, 웨일스 지방에 선생님 아까 말한 흑색 상의에 무늬가 있는 스커트, 숄과 흰색 앞치마, 이거는 선생님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근데 웨일스 지방은 이제 남자들보다 이제 여성들이 이런 전통 의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찾다가 겨우 찾은 게 이 인형이 입은 의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과 다르지만, 예, 뭐 흑색 치마, 이렇게 앞치마 두른 모습, 이런 모자를 쓴 모습, 이런 것들이 웨일스 전통 의상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세계 전통 의상 유형 4가지랑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의생활 문화에서 영국까지 살펴봤어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탈리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안녕!